그날 아침 현관문이 열렸다. 열쇠도 없이.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슬리퍼를 신은 채로.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오듯이. 어머 왔어요. 나는 웃었다. 웃어야 했으니까. 그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비밀번호 어머니한테 알려줬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응. 우리 엄마인데 뭐. 그 한마디였다. 내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된 순간은 나는 그날 밤 혼자 욕실에 앉아 오래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내가 안전한 사람인가? 내가 쉬어도 되는 곳이 있기는 한가? 나는 32이었다. 결혼한 지 6달째였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나는 정유진이다.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내가 12살 때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나와 남동생을 키웠다. 유진아, 너는 공부해라. 그게 우리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야. 어머니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나왔다. 졸업하자마자 중견 회계법인에 취직했다. 월급 절반은 어머니 통장에 넣었다. 나머지 절반으로 살았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다. 31살 나는 한재원을 만났다. 소개팅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말이 적었다. 첫 만남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머니를 많이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게 단점이라는 건 압니다. 나는 그 솔직함이 좋았다. 적어도 숨기지는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을 결정했을 때 나는 한 가지만 부탁했다. 우리 집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으면 해. 방문은 언제든 환영이지만 사전에 연락은 꼭 해줘.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신혼집은 마포구 작은 아파트였다. 보증금은 내가 모은 돈으로 절반을 댔다. 월세는 우리가 함께 냈다. 가구도 함께 골랐다. 나는 그 집을 진심으로 좋아했다. 처음 2달은 괜찮았다. 시어머니 강복순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왔다. 오기 전에 항상 전화를 했다. 유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가도 될까? 네, 어머니 오세요. 나는 그날을 위해 집을 치우고 밥을 차렸다. 어머니는 드시고 두어 시간 있다가 가셨다.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3달째부터 달라졌다. 유진아, 나 지나가다 들를게. 지나가다. 마포에 사시는 분이 지나가다 들른다는 말은 없었다. 시어머니 댁은 의정부였다. 나는 그날도 웃으며 맞았다. 4달째 전화도 없이 오셨다. 문자 드리면 준비한다고 힘들까봐. 5달째 일주일에 3번이 됐다. 그리고 6달째 비밀번호가 넘어갔다. 그날 저녁 재원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오히려 내게 물었다. 우리 엄마가 오는 게 그렇게 싫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싫은 게 아니었다. 무서웠다. 내 집에서 내가 언제 쉬어도 되는지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그날 밤 나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숫자를 확인했다.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다. 나는 그날부터 재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복선이었다. 당시엔 아무도 몰랐지만 시어머니의 방문은 계절이 바뀌어도 줄지 않았다. 오히려 늘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7시 20분이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강복순 씨가 들어오셨다. 어머, 아직 안 갔네. 나는 립스틱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지금 몇 시예요? 일찍 왔지? 재원이 밥은 먹고 가? 재원은 이미 30분 전에 나갔다. 그분은 그걸 아셨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시간을 알고 오신 거였다. 나는 그 사실을 그날 깨달았다.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점심도 먹지 않았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눈을 감았다.
이 사람은 나를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그날 저녁 나는 재원에게 말했다. 오늘 어머니가 아침 7시에 오셨어. 재원은 밥을 먹다 말고 나를 봤다.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라 나 출근 준비 중이었어. 우리 엄마가 아들 집에 오는 게 뭐가 문제야?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재원아, 나도 이 집 절반은 내 집이야. 그는 한참 있다가 말했다. 엄마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상처 받으시니까. 나는 그날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 울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차가워졌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오셨다. 이번에는 뭔가를 손에 들고 오셨다. 반찬통이었다. 냉장고에 넣어둘게. 그분은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열었다. 내가 사다 놓은 식재료를 옆으로 밀었다. 자신이 싸온 통들을 채워 넣었다. 어머니. 응? 저한테 먼저 물어봐 주세요. 냉장고 정리는 제가 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아니 반찬을 해왔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건 저희 집이니까요. 그날 저녁 재원에게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갔던 거다. 엄마한테 왜 그랬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회사 근처 부동산 앱을 열었다. 원룸을 검색했다. 보증금 시세를 확인했다. 내 통장 잔액으로 충분했다. 나는 조용히 창을 닫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 달 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내가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밤 11시에 집에 들어왔을 때였다. 불이 켜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재원은 옆에서 졸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주무시는 거예요? 응, 늦어서 그냥 자고 가려고. 침실이 하나였다. 거실 소파는 1인용이었다. 나는 그날 어디서 잤을까? 작은 서재 바닥에 담요 하나 깔고. 새벽 2시 나는 핸드폰으로 검색했다. 이번엔 부동산이 아니었다. 이혼 절차, 재산 분할, 혼인 기간 6개월, 그리고 내가 낸 보증금의 반환 가능 여부. 나는 회사 선배 이정미 씨에게 전화했다. 이정미 씨는 나보다 10살 위였다. 이혼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변호사 친구가 있었다. 유진아, 솔직하게 말해. 지금 어느 단계야? 결정은 했어. 준비가 덜 됐을 뿐이야. 그러면 지금 당장 따로 통장 만들어. 월급 들어오는 거 거기로 돌려. 그리고 집 보증금 관련 서류 다 챙겨. 나는 메모했다. 증거도 남겨. 문자, 사진 뭐든지. 그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달라졌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항상 켜뒀다. 시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날짜와 시간을 메모했다. 연락 없이 오신 날, 허락 없이 냉장고를 연 날, 내가 없는 사이 내 옷장을 열어보신 날. 그렇다. 옷장이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내 옷장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다. 내가 아침에 분명히 닫고 나갔다. 재원에게 물었다. 어머니 오늘 오셨어? 잠깐. 왜? 서랍이 열려 있어서. 아, 엄마가 세탁 좀 도와주시려고. 나는 그 말을 녹음했다. 사진도 찍었다. 열린 서랍을. 날짜가 찍히게. 그 무렵 재원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설명이라도 했다. 나중엔 설명조차 없었다. 유진아, 이번 주말에 엄마 모시고 여행 가려고. 우리 셋이? 뭐 안 돼? 나는 괜찮다고 했다. 괜찮지 않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날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내게 말했다. 유진아, 너 이 집 분위기가 좀 차다. 재원이가 집에 오고 싶다는 말을 안 한대. 나는 웃었다. 제가 더 노력해야겠네요. 시어머니는 뭔가 더 말하려다 말았다. 그날 밤 재원이 나에게 말했다. 엄마가 그러는데 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차갑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나는 이불을 폈다. 피곤해서 그래. 재원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예전 같지 않은 게 맞다. 예전에 나는 참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의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다음 날 아침 이정미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유진아, 내 변호사 친구가 서류 검토해 줄 수 있대. 이번 주 만날 수 있어? 나는 회의실에 혼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응, 갈게. 그것이 첫 번째 반전의 시작이었다. 재원도 시어머니도 아무것도 몰랐다. 변호사 박수연 씨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서류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보증금 기업은 이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통장 이체 내역 있으시죠? 있어요. 녹음 파일이요? 있어요. 사진은요? 날짜 포함해서 40장 넘어요. 박수연 씨가 잠시 나를 봤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나는 새 통장에 넣어둔 잔액을 확인했다. 6개월간 조용히 옮겨둔 금액이었다. 남편 모르게 월급이 들어오는 날마다 조금씩.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재원이 먼저 말했다. 유진아, 우리 엄마가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합가? 응. 엄마도 이제 혼자 계시기 좀 힘드시고. 이 집이 좀 좁긴 하지만. 재원아. 응. 나 이번 달 말에 나갈 거야. 재원이 굳었다. 뭐? 집. 나 나가. 이미 계약했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나 오래 생각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결혼한 사람이 혼자 나가? 그게 말이 돼? 말이 되게 하려고 준비했어.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변호사에게서 온 서류 사진을 보여줬다. 보증금 반환 청구. 혼인 기간 중 기업은 산정. 여기 내 이름으로 된 이체 내역도 있어. 재원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유진아, 이혼이야? 아직은 협의 중이야. 근데 재원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 너한테 비밀번호 물어봤던 날 기억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내가 싫다고 했어? 오지 말라고 했어? 나는 그냥 연락해달라고 했어. 딱 그것만. 재원의 눈이 흔들렸다. 그거 하나를 못 해줬어. 6개월 동안.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갔을 거다. 나는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왔으니까.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내가 간밤에 바꿔뒀으니까. 시어머니가 초인종을 눌렀다. 나는 나가지 않았다. 재원이 나갔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비밀번호가 왜 바뀐 거야? 어머니 잠깐만요. 며느리가 나더러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처음으로 이 집이 내 집처럼 느껴졌다. 재원은 사흘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나흘째 되던 날 그가 먼저 내 방으로 왔다. 유진아. 응. 나 잘못했어. 나는 책을 덮었다. 뭘? 비밀번호.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알아? 근데 그게 시작이었잖아. 맞았다. 나는 엄마가 좋은 뜻으로 한다고 생각했어. 밥도 해주고 집도 봐주고. 좋은 뜻이었겠지. 근데 내가 힘든 건 생각 안 했어. 미안해.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재원아, 나는 내 엄마가 싫은 게 아니야. 알아? 나는 그냥 이 집에서 쉬고 싶었어. 아무 준비 안 해도 되는 하루. 그게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했어. 재원은 바닥을 봤다. 한 번도 없었지. 응. 그는 한참 있다가 물었다. 이혼할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재원아, 나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든지.
앞으로 어머니 오실 때 꼭 나한테 먼저 말해줘. 비밀번호는 내가 관리할게. 그리고 합가는 없어. 재원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만 지켜주면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는 오래 나를 바라봤다. 지킬게. 그 뒤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았다. 달라지는 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밀번호는 다시 바뀌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엔 재원이 먼저 내게 말했다. 짧게라도. 이번 주 토요일 엄마 오신대. 괜찮아? 나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받고 싶었던 거였다. 그리고 어느 봄날 시어머니가 반찬을 들고 오셨다. 초인종을 눌렀다. 내가 직접 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나를 봤다. 오래. 유진아. 네. 내가 많이 넘었지. 나는 대답 대신 반찬통을 받아들었다. 들어오세요. 차 드릴게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상 모든 싸움이 말로 끝나지는 않는다. 어떤 화해는 반찬통 하나로 열린 문 하나로 완성된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원했던 건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사람으로 있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그 작은 바람이 이토록 긴 싸움을 불렀다.